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9장 대한독립군 읽겠습니다. 봉오동을 품고 있는 고려령은 두만강에서 40리 거리다. 고려령의 험준한 산줄기가 30여리에 이르는 봉오동 계곡지들을 병풍처럼 둘러섰다. 봉오동에는 계곡을 따라 상촌과 중촌, 하촌 등 세 마을이 있고 105호의 민가가 중촌과 하촌에 산재했다. 상촌은 대한독립군 진지 겸 훈련장이다. 압록강을 건너온 홍범도 부대가 연해주와 만주와 간도 등을 돌며 항일 전쟁을 이어간 지 12회가 지났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첫 전투를 치렀던 화일은 24살의 홍범도 부대의 별동 대장을 맡으면서 27살이 되었다. 청년들이 자라는 만큼 여처는 나이가 들었다. 50을 넘기면서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홍범도 부대의 명칭도 바뀌었다. 망한 나라 이름 조선을 완전히 지우고 대한독립군이라는 새 명칭을 사용했다. 압록강을 건넌 이후 여처는 일본군과의 전투 못지않게 연해주와 만주, 간도 지역에 산재한 항일 무장부대, 독립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저마다 생각과 정파, 사상이 조금씩 다른 각 부대와 단체들 간의 통합은 쉽지 않았다. 그럴수록 여천의 수심은 깊어갔다. 작년 3월 국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이 간도며 만주 일대 동포들을 격동시켰다. 전 조선인민이 만세를 불렀다니 감격할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들 손에 태극기와 함께 총이 들렸더라면 어땠을까? 강을 건너와 있던 독립군들은 새삼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동시에 독립군들을 응집케 했다. 입대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독립군 부대가 각기 커졌다. 대한독립군도 100여 수가 늘어 400여 명이 됐다. 작년 9월에 이동희 선생이 이끄는 한인사회당과 여천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 독립군부를 조직했다. 독립군부처럼 뭉친 또 하나의 독립군 단체가 북로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작년 8월에 서일, 김좌진, 이장영, 김규식, 최해, 정훈, 이범석 등이 연합하여 이룩된 큰 부대다. 북로군정서는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구에 본부를 두고 있고 사관연성소를 만들어 장교와 전문 군인을 양성하고 있다. 북로군정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 여천이 그쪽 지부 성원이 된 이들을 찾아다니며 연합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성사되지 않았다. 여천에게는 답을 앓던 그들끼리 연합해 북로군정서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금년 3월에 독립군부에서 대한독립군으로 통지서를 보내왔다. 홍범도를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 홍범도 총사령관은
북간도로 진출해 간도에 있는 모든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내용이었다. 금년 3월에 독립군부에서 대한독립군으로 통지서를 보내왔다. 홍범도를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 홍범도 총사령관은 북간도로 진출해 간도에 있는 모든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내용이었다. 여천으로부터 전투를 익힌 화일은 23살 때부터 대한독립군 별동 분대장 노릇을 해왔다. 화일로서는 홍범도를 독립군 총사령관에 임명한다는 독립군부의 통지서가 솔직히 가소로웠다. 모여서 회의를 할지라도 연합하지도 합동하지도 않는데 무슨 군부란 말인가. 무엇보다 그들은 주로 입으로 독립전쟁을 했다. 화일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천은 부대를 이끌고 북간도로 이동했다. 북간도 나자구에 이르러 주둔한 참에 대한군무도독부를 지휘하는 최진동, 최운산, 최치홍, 삼형제와 신민단을 이끄는 안무부대장이 대한독립군을 찾아왔다. 그 몇 달 전에 여천이 그들을 찾아가 연합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생각해 보자며 여지만 두었던 그 두 부대 대장들이 대한독립군이 나자구로 옮겨오자 연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최진동 집안은 봉오동 일대의 광활한 토지와 임야를 소유한 거부로서 작년 3.1 만세운동 소식에 격동된 삼형제가 뜻을 합쳐 의병을 일으켰다. 안무는 해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간도로 와서 최진동 지방과 가까이 지내던 차였다. 대한군무도독부와 신민단과 대한독립군이 연합했다. 연합군 명칭이 북로독군부로 정해졌다. 대원들은 북로독군부가 어렵다며 쉽게 대한독립군으로 불렀다. 전투군 600여 명, 비전투군 3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독립군은 최진동 삼형제 부대의 본거지이자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 봉오동으로 들어왔다. 상촌에 진지를 만들고 조직을 편제했다. 사령관 최진동, 연대장 홍범도, 사령부 부관 안무, 연대장교 박승길, 연대부장교 이원, 제1지대장 이천호, 제2지대장 강상모, 제3지대장 강시범, 제4지대장 조건식, 제5지대장 최운산, 제1중대장 한영준, 제2중대장 김치명, 별동분대장 이화일. 27살 이화일은 별동분대장으로 27살 이화일을 별동분대장으로 임명한 사령부가 화일로 하여금 분대원 30명을 직접 뽑으라 했다. 화일은 별동대원 자격을 총격술에 능하고 달리기가 빠른 20살 이상 27살 이하로 정했다. 그 범주 안에 드는 자원자를 받은 뒤 총쏘기와 달리기 시험을 통해 30명을 뽑았다. 그 30명 중에 홍용환도 들었다. 용환은 11살 때부터 총을 쐈다. 화일이 가르쳤다. 달리기는 같이 하며 컸다. 화일이 여천을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붙어 지닌 셈이다.
용화는 연해주에서 러시아 말을 익혔다. 만주에서는 중국말을 배우고 간도에서는 일본말을 익혔다. 용환이 18살쯤 됐을 때는 화일보다 총을 잘 쏘고 달리기도 빨랐다. 그 형 용범이 화일보다 1살 높았다고 했다. 일본 장교 둘과 북청 군수와 북청 헌병대장 하세가와를 쏘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던 홍용범. 하세가와는 살아나서 다리를 절게 됐다는데 그 몇 달 후 북청 헌병대가 깨질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별동 군대를 구성하고 나자 사령부에서 붉은 목띠 1개씩을 매주며 별동 대원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전군에 선언했다. 화일은 군대원들을 이끌고 맹훈련에 돌입했다. 고려령을 중심으로 인근 산들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지형지세를 파악했다. 봉오동 상촌에서부터 모든 거치고 삼둔치 지나 두만강 두연 강산까지 날마다 뛰었다. 뛰면서 총을 쏘고 뛰고 넘어지면서 쏘고 구르면서 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백병전에 강해지도록 대원들끼리 치고받고 뒤집고 넘기고 천 두껍게 감은 목봉으로 찌르고 배웠다. 무엇보다 잘 달릴 수 있도록 곧바로 뛰고 갈지자로 달리고 구르며 전진하는 훈련을 했다. 일본군 화력은 해마다 증강됐다. 그들 무기는 무한대로 보급됐고 성능은 날로 높아졌다. 그들의 기관총 성능은 가공했다. 수십 년 전 조선 땅에서 수만 명의 동학교도가 봉기했을 때도 일본군은 기관총을 썼다. 기관총 앞에서 소총도 아닌 화승총이나 창칼, 죽창을 든 동학군이 추풍낙엽이 됐을 건 불문가지였다. 조선군대가 참여했던 함경도 붉은별 전투에서 의병연합대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2800중 반수를 잃었다고 했다. 그 기관총 성능이 10여 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비약했겠는가. 일군 기관총 성능이 10여 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비약했겠는가. 일군 기관총 성능을 최근에 경험한 것만도 3차례다. 작년 8월 북로 독군부로 합치기 전 대한독립군은 강을 건너가 해산진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했다. 기습했음에도 죽인 일군이 겨우 10여 수나 될까. 포대 위에 올라앉은 기관총에서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져 어찌해볼 수 없었다. 10월에 만포진 수비대, 금년 2월에 회령 수비대를 쳤을 때도 변변한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기관총 때문이었다. 예전 조선에서 의병들이 그랬듯 독립군이 일본군을 공격할 방법은 지형지세를 이용한 매복밖에 없었다. 매복술이야말로 백두산 호랑이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여천의 특기였다. 무엇보다 독립군 부대들은 연합해야 했다. 부대마다 연합 필요성을 느꼈다. 부대별로 각계의 전투를 아무리 치러도 일본군 깃털 하나 뽑기 어려움을 다들 알았다. 그렇지만 통합도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진동, 안무 부대와 연합하게 된 게 오히려 신기했다.
6월 1일 아침에 사령부에서 후안산 초소와 6월 1일 아침에 사령부에서 후안산 초소에 나와 있던 별동 분대장 이화일을 호출했다. 6월 1일 아침에 사령부에서 후안산 초소에 나와 있던 별동 분대장 이화일을 호출했다. 화일이 상촌 사령소로 올라오니 사령관 이하 제2중대장까지 전부 들어와 있다. 사령부 성원이 총 13명이라 탁자 13개 중 2개를 상석에 나란히 놓고 양쪽에 5개씩 마주보게 놓았다. 하나 남은 탁자가 최진동 사령관과 홍범도 연대장이 나란히 앉은 상석 맞은편이다. 이화일이 앉을 자리는 말석유대 시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벌받는 것처럼 불편하더니 요즘은 무던해졌다. 연대장 앞에 앉은 연대장교 박승길이 화일한테 묻는다. 강양동 쪽으로 강을 건너면 1군 수비대 분소가 있고 거기 한 소대가 있자는가? 거기 한 개의 소대가 있자는가? 예, 우리는 우선 그 강양동 수비대 분소를 치기로 했네. 우리는 우선 그 강양동 수비대 분소를 치기로 했네. 그 분소를 침으로써 원성 일본 군대가 강을 건너와 우리가 우선 그 강양동 수비대 분소를 치기로 했네. 그 분소를 침으로써 원성 일대 일본 본대가 강을 넘어와 이 봉오동까지 들어오게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 별동 분대장은 기실 사령부 성원이 될 위치가 아니다. 사령부 성원들 모두가 반평생을 항일 독립전장에서 지내왔다. 별동 부대는 사령부 명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지 큰 작전을 세우는데 끼어들 위치가 못 된다. 그렇지만 여기 자리가 있으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놈들이 국경을 넘어 어쨌거나 중국령으로 돼 있는 이 땅으로 넘어오리까? 작년 8월, 10월, 금년 2월에 지금 여기 계신 1, 2 중대장님들과 제가 연대장님 명으로 강을 건너가서 해산진, 만포진, 회령 등에 있는 수비대를 쳤습니다만 그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여러 번의 도강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5지대장 최운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연다. 오창근 정찰장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원성지구 연합부대장으로 새로운 대좌 야스카와가 주점 등지에서 보이는 행태가 사뭇 경박하다더군. 경박한 자들은 잘 넘어오지. 그리고 홍장공께서 조금 전에 일군 간부놈들은 자금 중국을 뜨거운 물에 들어갈 계곡이쯤으로 여길 거라고 말씀하셨다네. 월경을 감행하고도 만치놈들이 월경을 감행하고도 만치놈들이 약이 올라 있거니와 중국군을 무시한다는 거지. 자네명 한영준, 김치명 중대장이 그만치 여러 차례 기습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서 사령부에서는 1군 수비대 분소를 다시 쳐서 놈들이 국경을 넘어 결국은 이 봉오동으로 들어오게 하자고 정했네. 자네 별동대가 놈들을 끌어들이게 놈들이 자네들에 이끌려 이 봉오동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같이 놈들을 분쇄할 것이야. 엄연한 명령인데다 여천이 고개를 끄덕이므로 기꺼이 따르기로 한다. 화일한테 대장은 여천뿐이다. 화일 자신도 대한독립군 지휘부 말석에 앉아있긴 하나 여천이 명하지 않는 일은 화일 자신도 대한독립군 지휘부 말석에 앉아있긴 하나 여천이 명하지 않은 일은 무엇도 하고 싶지 않다. 명 받잡습니다. 화일은 굴레를 갖춰 인사하고는 사령소를 나섰다. 화일은 굴레를 갖춰 인사하고는 사령소를 나선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일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여천 시중을 들지만 사령부 회의 때는 사령관 보좌와 함께 음료나 주전벌이 등을 내놓는 수발도 든다. 지금도 사령관 보좌와 같이 음식이는 커다란 함지를 두 팔에 들고 있다. 잘 다녀와. 아버지가 걱정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얼굴로 화일한테 간단히 이르고는 사령소 안으로 들어간다. 화일은 15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종이공장을 벗어났다. 삼수성에서 여천을 만나고 조선군대에 입대한 순간 화일은 자신이 의병전사가 되려고 세상에 나왔다고 느꼈다. 여천이 어린 날의 아버지 생명을 구했다고 했다. 여천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있고 화일이 있는 거였다. 여천을 따라 독립군이 되는 건 운명 같았다. 초소로 내려온 화일은 5개조로 나뉘어 있는 별동 분대원들을 이끌고 두만강가 두연나루에서 조별로 강을 건넜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원성수비대 강양동 분소를 기습했다. 소대장 이하 26명 중 23명을 사살했다. 셋은 불어 도망치게 두었다. 그들이 본대로 가야 말을 전할 것 아닌가. 소총 23정, 권총 1정, 실탄 1120개를 거두어 나왔다. 대기시켜뒀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삼둔치까지 왔다. 용환과 동수를 사령부로 보내기로 한다. 사령부로 올라가서 전투 경과를 보고하고 아침에 내려와. 가면 새벽인데 자고 와요? 그냥 와요? 확실히 하라는 듯 동수가 채근한다. 용환이 연대장 홍범도의 아들이듯 동수는 제1지대장 이천호의 아들이다. 용환과 동수는 21살 동갑인데 생일이 동짓딸과 섣딸이라 별동분대 막내들이다. 별동분대에 들면서 단짝이 된 두 사람은 무엇이건 함께하는 일은 다 재밌어 한다. 지금도 한밤중 어두운 길을 가라는데도 신이 났다. 자든 놀든 알아서 하고 아침 먹고 잽싸게 오도록. 거더원 무기며 실탄 실은 말을 용환과 동수한테 딸려 봉오동으로 보내고 삼둔치가 건너다 보이는 삼달산 동굴로 들어선다. 평소 수경지로 자주 이용하는 큰 동굴이다. 삼둔치는 봉오동 입구 서너락골에서 시오리 밖에 있는 조선인 마을이다. 간도가 원래 조선 땅이라 골짜기마다 조선 사람이 살았다. 조선이 일제에 침략당하면서 살기 어려워 강을 건너온 인민들로 흔했다. 근 20-30년 새
건너온 사람들이 삼둔치 일대를 일궜다. 그렇게 일군 전답이 상당했다. 독립군 비전투원들과 봉오동에서 인근 마을들을 오르내리며 땅을 일궜고 씨앗을 뿌렸다. 여천도 삼둔치에 여러 차례 들려 쉬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2달 전 봉밀구를 다녀오던 길에 들렀을 때는 아이들이 다가들자 하나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가 이리 사는 게지. 17살이나 됐음직한 한 계집아이가 여천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제 손가락으로 여천의 볼을 짚으며 종알댔다. 할아버지, 노래 불러줄까요? 오, 노래 듣고 싶다. 불러주렴.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노래는 뜻밖에도 대한독립군가였다. 구국일념 독립전사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여기 있지 나 있지 우리 있지. 독립구국일념 독립전사 어디 있나 여기 있지 나 있지 우리 있지. 처음에 의병전사로 지어졌던 노랫말은 강을 건너오면서 독립전사로 바뀌었고 여기 있지 나 있지라는 후렴구가 붙어 불렸다. 아이는 몸을 으쓱으쓱 흔들며 대한독립군가를 끝까지 불렀다. 아이가 노래를 마치자 여천이 팔을 벌렸다. 아이가 안기자 여천이 말했다. 이리 씩씩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아가. 그리 말하는 여천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겨 있었다. 한가롭게 아침 먹고 출동 태세를 갖췄는데 용한과 동수가 동굴로 뛰어들어 왔다. 동수가 소리친다. 일군들이 삼둔치로 들어가고 있는데 형님들 뭐하십니까? 일군이 오후나 되어서 올 거라고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방심했다. 모두 삼둔치를 향해 전속력으로 뛴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뛰는데 마을에서 총성이 울리고 말았다. 일군들이 어제 강양수비대 분소가 습격당한 분풀이를 무고한 양민들한테 하고 있다. 외놈들은 군인으로서의 도리라는 것도 없다. 시도 때도 없이 간교하고 무도하고 악랄하다. 전속력으로 뛰어 마을에 이르는 동안 총성이 여러 차례 났다. 마을로 숨어든 대원들은 일군들이 보이는 쪽쪽 쏘아 넘겼다. 놈들도 독립군이 이렇게 금세 나타날 줄 몰랐던지 허둥거렸다. 말탄 장교놈이 도망쳤다. 부상 입고 널브러진 놈들을 확인 사살하고 나니 죽음이 25구다. 소대장 한 놈을 뺀 일개 소대를 다 죽였다. 소총 25정과 실탄 900개를 얻었으나 마을 사람 7이 죽고 12이 총상을 입었다. 방심이 불은 참화였다. 별동대가 일본군을 끌어들인 셈이라 마을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었다. 면목이 없고 안타까워도 곧장 다음 전투를 대비해야 했다. 용환과 동수한테 말을 타게 해 두연나루로 보냈다. 아침에 용환과 동수가 말을 몰아내 달려왔다. 어제 도망친 아라요시 그 외놈 개잡놈이 중대 병력을 이끌고 와요. 외놈으로 모자라 외놈 개놈이 된 욕이 외놈 개잡놈으로 늘었다.
어쨌든 외놈 개 잡놈들이 또 슬픔에 잠겨있는 삼둔치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었다. 화일은 분대를 이끌고 앞 3달 초입까지 나와 놈들을 기다렸다. 화일은 분대를 이끌고 앞 3달 초입까지 나와 놈들을 기다렸다. 우리가 1군 중대 병력쯤을 봉오동으로 끌어들이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님을 다들 알 것이다. 대대 병력 이상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제 올놈들을 이끌고 안산 개활지까지 끌어올린 뒤 한껏 끌고 다니기로 한다. 분대별로 움직이되 기회되면 쏘고 맞지는 말고 최대한 약을 올린다. 놈들이 후퇴할 때까지다. 알겠나? 예, 대장. 연대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상기하라.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오로지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길 것을 믿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이기기 위한 오늘 전투를 시작한다. 무기 점검하고 군화 단단히 신고 길이 내려다 보이는 앞삼달 등성이에 엎드려 기다린다. 대원들에게 전투할 때는 오로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라고 강조하지만 화일 스스로는 회의할 때가 있다. 아무리 이겨도 이기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독립군이 조선군대였던 때부터 불러 지금은 널리 불리는 군가를 부를 때는 슬퍼지기도 한다. 하느님도 임금 영웅도 우리를 구제치 못하리.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그 대목을 부르노라면 가슴 안쪽이 따끔거린다.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누리게 될지 끝끝내 이 길이라고 외쳤지만 그걸 스스로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면 반평생 항일 독립전쟁을 해온 여천을 생각해 본다. 대장께서는 우리가 끝내 이길 것을 믿으시는가? 우리는 끝끝내 이긴다고 반복하고 강조해 부르지만 우리를 구제해 줄 하느님과 임금과 영웅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보이는 거라고는 날로 강성해지고 거대해지는 적뿐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임금이 되고 영웅도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재간이 있다면 나라를 뺏길 것이며 구국전선의 전투기계가 되어 나날을 살 것인가? 형, 또 그런 얼굴이지? 그런 거 하지 마. 곁에 엎드린 용환이 시비를 걸어온다. 용환에 따르면 이 화일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멍청해 보인다. 용환은 화일이 멍청해 보이는 걸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저를 쳐다보지 않고 화일이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싫어하는 버릇이 여태 남았다. 알았어. 정신 차릴게. 한시경이나 기다렸을까? 말탄 아라요시가 중대병력을 이끌고 앞삼달에 나타난다. 모두 겨누어 총 자세로 두리번거리며 들어온다. 사격 준비, 사격! 불어 들리게끔 소리쳤다. 한 방씩 쏘고 나자 곧장 반격이 들어온다. 두세 방씩 더 쏘고 일어나 안산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놈들이 먹잇감 발견한 승냥이 떼처럼 뒤쫓아온다.
앞삼달에서 안산까지 7, 8리 길이다. 봉우리가 완만한 안산 서쪽 면은 광활한 개발지이자 크고 작은 구릉지대다. 이 초여름에도 무릎을 넘지 못하는 풀들만 자란다. 안산 개활지에 올라 뒤돌아보니 일군들이 악착같이 쫓아오다가 등성이로 올라온다. 앞삼달에서 이 30수가 넘어졌는지 안산 등성이를 올라와 총을 쏘며 쫓는 놈들이 7, 80수 돼 보인다. 아군은 구릉을 방패 삼아 쏜다. 옆에 쪼가 어무하는 사이에 일어나 뛴다. 뛰다 구릉으로 뛰어들어 어모 사격하면서 옆조를 뛰게 한다. 김바우조, 곽진조, 제용명조, 장경조, 민중선조, 사냥하는 늑대들 같다. 기민하고 용감하고 눈부시다. 별동 대원들은 전부 전투를 즐긴다. 모든 의병들, 독립군들이 대개 그럴 터이다. 대한의 독립을 위한다는 명제가 하늘 높이 깃발처럼 나부끼는 걸 느끼지만 내가 발붙인 전투반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조차도 잊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 싸운다. 별동 대원들은 모두 전투를 즐긴다. 모든 의병들, 독립군들이 대개 그럴 터이다. 대한의 독립을 위한다는 명제가 하늘 높이 깃발처럼 나부끼는 걸 느끼지만 내가 발붙인 전투판에 뛰어들 때는 그조차도 잊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 싸운다. 분리하면 숲으로 들어가 숨을 참이었는데 개활지를 반도 못 건너서 일군 반수 이상이 넘어졌다. 일군 쪽에서 퇴각을 알리는 화각 소리가 난다. 퇴각 명령을 들은 일군들이 돌아서 뛴다. 별동대 정지 역추적 소리친 화일이 호각을 분다. 추격하라는 신호다. 일제히 돌아선 대원들이 놈들 뒤를 소리친 화일이 호각을 분다. 별동대 정지 역추적 추적하라는 신호다. 일제히 돌아선 대원들이 놈들 뒤를 쫓아 뛴다. 뛰면서 쏜다. 놈들도 구릉에 뛰어들어 쏘면서 달아난다. 달아나는 놈들을 별동 대원들이 뒤쫓으며 쏜다. 맞거나 빗맞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쏘는 행위 자체가 공격인지라 맞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늘 실탄 부족에 시달리는 까닭이다. 추격 중지 화일이 호각을 불자 대원들이 뚝 선다. 추격 중지 화일이 호각을 불자 대원들이 뚝 선다. 속도 조절을 못해서 넘어지는 대원들도 있다. 아라요시가 맨 앞에서 등성이를 내려가 사라졌다. 일군 20여 수가 아라요시를 따라 도망쳤다. 아군은 다친 사람 하나 없이 멀쩡하다. 아군이 상하지 않았으니 이긴 거다. 화일은 스스로한테 강조한다. 지금 이긴 거라고, 앞으로도 이길 거라고, 끝내 이길 때까지 이길 거라고. 모두 거뒀나? 예, 대장. 너른 개활지에서 전리품을 수거하는 것도 큰일이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땀들로 범벅인다. 개활지 등성이 위에서 총기들을 센 부분대장 김바위가 보고한다. 길목 숲에 둔 총기로까지 소총은 76정,
총탄은 1,500여 개네요. 어제 강 건너 가서 획득해 온 것까지 치면 소총 102정과 실탄 2,4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여천은 12년 전 강을 넘어왔을 때부터 부대 무기를 일제 소총으로 통일해 왔다. 러시아제 모신나강이나 독일제 마우저 등은 실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총마다 총탄 크기가 달라 호환이 되지 않은 탓이다. 최진동 부대와 안무부대는 모신나강을 주로 쓰는데 실탄을 멀리서 사와야 하는 탓에 자주 애를 먹는 것 같았다. 본대로 교환한다. 오늘 걷어가는 총과 실탄은 전투대원을 늘려줄 터이다. 비전투대원들 중 총술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총이 생기는 숫자만큼 전투대원으로 전환된다. 여천은 총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전투대원이 되게 하는데 총술 시험은 5번 중 5번이 다 관역을 마쳐야 하고 마친 총알 중 1개 이상이 관역의 중심에 박혀야 한다. 총술 교관들이 잘 지도해서 어진간하면 시험에 통과하지만 영 안 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 그들은 총술에 소질이 없는 바 소질이 있는 분야의 일을 찾으면 된다. 여천은 늘 비전투대원들도 전투대원들과 똑같이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맞은 말씀이다. 총을 수거하고 길에 너부러진 시체들을 산등성이로 올려놓는다. 시체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결애가 지나다니는 기름으로 씌워놓는 것이다. 용환과 동수를 두만강가로 보내고 수거한 총기를 가지고 봉오동으로 귀환한다. 저런 중대 병력을 작살 내버렸다는 겐가? 연대 부장교 이원이며 제3지대장 강시범 등이 혀를 끌끌 차며 탄식한다. 작은 승리에 취해 큰 계획을 어그러뜨렸다는 책망이다. 기껏 싸워 이기고 상당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전리품을 일화로 따지면 최소한 15,000원 어치다. 그런데 일군 대병력을 봉오동으로 끌어들일 미끼들을 작살냈다고 핀찬한다. 일군을 아예 쫓아버렸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다들 웃는 얼굴이긴 하지만 웃음 속에 아쉬움이 묻었다. 다 죽이지는 못해 일부 달아났습니다만 다시 유인해 오겠습니다. 화이르 말에 제5지대장 최운산이 입을 연다. 이화일 부대장, 그대와 그대 대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네. 거푸 3차례 이기고 대량의 총기류를 획득해온 그대와 별동대원들을 치하하는 것이야. 아주 잘 싸웠네. 혀를 차던 몇 사람 어투의 칭찬과 격려는 배어있지 않았다. 최운산이 화의를 위로하고 나선 까닭이다. 치하라고 들으니 치하받는 것 같다. 최운산은 젊었을 때 중국군에 입대해 몇 해를 보냈다고 했다. 이 봉오동 일대는 물론 서대파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 온통 그 집안 소유라 했다. 예, 최 지대장님 압니다. 오래전 여천이 이쪽 땅을 구입하려고 사람 셋을 보낸 적이 있었다. 땅을 건너온 후 오창근 정찰장이 그들 행적을 듣고 와서 부대에 전해 주었다.
그들은 독립군 기지가 될 땅 살 돈을 누름하고 아편을 피우는 데 썼다. 한 놈은 건달 패거리에 맞아 죽고 한 놈은 병에 걸려 죽고 한 놈은 실종됐다. 여천은 그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듣고 있던 여천이 입을 뗀다. 예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 젊은 그대한테 하려는 말이네. 여천은 이화일에게 하는 말이라 전제하지만 사령부 성원 전부한테 말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연대장님. 화일은 김성집, 곽방은, 여민, 고천동 등으로부터 여천이 어떻게 싸우고 부대를 어떻게 지휘해 왔는지 들으며 컸다. 여천은 셀 수도 없을 만치 많은 전투를 치르고 대개 이기고 때려졌다. 현재 사령부인 누구도 여천만큼 싸운 사람은 없다. 그만큼 이기거나 진 사람도 없다. 그처럼 피눈물을 흘린 사람도 없을 것이다. 화일에게 여천은 전투의 신이다. 무수한 상처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우뚝 솟아있는 신. 화일은 스스로가 여천의 수제자라고 자부한다. 일본군은 기이할 만치 자신들을 높이 두지. 그런데 우월감은 열등감의 얼굴이라지. 고대로부터 조선의 열등감을 느껴온 외놈들이 어쩌다 신식문물을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여 무력이 강해지다 보니 우월감으로 포장을 하게 된 거지. 그런 성향이 현재는 더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발 아래 둔 우리한테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당하는 순간조차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기지 않네. 당하는 순간조차도 자신들이 졌다고 여기지 않네. 오만한 거지. 오만과 어리석음은 같은 것이다. 적군은 내일 늦어도 모레는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대대병력 이상이 올 것이고 그대의 별동대가 그만큼 쑤셔놨으니 적들은 이 봉오동을 아예 결단 내려 원성 일대 일군을 총동원해서 오겠지. 화력도 최대한 동원할 것이고. 그러나 기습과 매복에 거푸 3번이나 당했으므로 우리 작전에 쉽게 끌려들지 않겠지. 해서 우리는 그들을 끌어들일 작전을 새로 짤 것이네. 이화일 분대장, 예 연대장님.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전투는 연해주와 만주와 이간도의 연해주와 만주와 이 간도에 와 있는 모든 독립군에게 또한 대한의 인민들한테 대한의 독립군으로서 당당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의미가 있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까닭이지. 예, 연대장님. 사나흘간 전투하느라 고생했네. 몹시 고날 터 그대는 그대의 부대원들과 잠시 쉬게 곧 다시 부르겠네. 예, 연대장님. 화일은 사령부 성원들을 향해 굴레를 갖추곤 사령소를 물러난다. 여천 말씀에 따르면 나흘 전부터 치르고 있는 이번 전투는 새 부대가 연합한 뒤 정식으로 벌이는 첫 전투다.
여천 말씀에 따르면 나흘 전부터 치르고 있는 이번 전투는 세 부대가 연합해 정식으로 벌이는 첫 전투다. 모든 독립군의 첫 전투이기도 하다. 막중한 의미를 가진 전투이므로 전투 전체 지휘는 여천께서 할 것이다. 작전도 여천 중심으로 짜일 터이다. 그건 화일에게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리라는 의미다. 화일은 사령소 건너편 숲속에 든 별동대 숙사로 들어선다. 며칠간 잔뜩 긴장하고 뛰어다녔던 대원들이 귀틀집 안팎에 아무렇게나 뻗어 있다. 땀을 워낙 흘려 좀 씻고 싶지만 씻으려면 사령소 반대편 계곡으로 가야 하는지라 귀찮다. 화일은 제1조장이자 부분대장인 김바우 옆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선다. 방 안에 널린 젊은 사나이들한테서 엄청난 냄새가 풍긴다. 가까운 데서 비둘기가 뿌뿌 우짖는 여름이 다 왔다. 19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